네. 그런데 정계 은퇴는 아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회견문을 낭독하면서 5차례에 걸쳐 사과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정계 은퇴를 고려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렇죠.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고만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 안 전 대표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 16일 만에 사과한 안철수 전 대표.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사과하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잖아요. 입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의 제기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 물론이죠. 같은데요.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그동안 안철수 전 후보가 빨리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안 전 대표는 사건 발생 16일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 외부 영입 1호로 자신이 직접 데려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뒤에야 마치 떠밀리듯이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거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란 말이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탄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다. 네. 정의당은 시기와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가장 비참한 사례가 있는데요. 누구 사례입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3번의 사과할 기회를 놓쳐서 결국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1차 대국민 사과가 이제 10월 25일 날 나왔는데. 그렇죠. 태블릿 PC가 공개되고 난 직후에 이제 1차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이때 제대로 사과만 했어도 민심이 그렇게까지 폭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129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 정족수 3분의 2를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박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결국 국민의 민심에 불을 질렀고 그거에 떠밀려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사과는 타이밍인데 너무 늦은 건 아니냐.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인터넷 SNS에서 화제가 된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바로 당사자였습니다. 아, 당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 안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 왜 당사자라고 간략하게 말했느냐? 이게 설왕설래가 오갔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안 전 대표의 발언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이 단어 당사자. 이 당사자 누굽니까? 누굴까요? 이 심적 고통을 느꼈던 사람들이라면 뭐 문준용 씨라든지 혹은 뭐 그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당연한 얘기죠. 제보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심적 고통을 느꼈을 문준용 씨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거. 왜 피해자를 직접 적시하지 못했을까?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간접적인 피해를 드려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과를 하는 거라면 김성환 씨 사과합니다 하는 것하고 저 그쪽한테 사과합니다라는 건 엄연히 다른데. 그렇죠. 어차피 하는 거였다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확실하게 할 있었어야 필요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당사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는 거군요. 자고로 사과의 기본 3요소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첫째,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예. 둘째,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사과해야 한다. 그렇죠. 셋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 조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 삼박자입니다. 그런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 글자를 센 누리꾼이 있는데요.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모두 1188글자였는데 이걸 뭐 누가 글자 수를 셌어요?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라고 한 부분 글자 수를 세보니까 고작 33자였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 많던 안철수 측근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어디로 갔다니요? 어제 기자회견 장면 못 보셨어요? 보셨죠? 봤죠. 그 주변에 국회의원 한 명이 있었습니까?
안철수 의원 측근이라고 불렸던 그 많은 국회의원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혈혈단신 혼자긴 했어요. 당내에서조차 안 전 대표 측근이라던 사람들은 회견에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제 와서 당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 현실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보여준다는 건데요. 그렇죠. 측근도 다 흩어졌죠. 예. 이미 당대표도 아니죠. 예. 대선 후보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니죠. 더군다나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금 5%도 안 나옵니다. 이제 안 전 대표는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어제 국민의당이 정치검찰 1호 사건이라면서 검찰을 막 공격했잖아요. 예. 그런데 안 전 대표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민심을 더 정확하게 읽고 예. 더 몸을 낮추는 겁니다. 민심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민의당 태도 보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정계 은퇴는 아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회견문을 낭독하면서 5차례에 걸쳐 사과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정계 은퇴를 고려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렇죠.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고만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 안 전 대표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 16일 만에 사과한 안철수 전 대표.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거. 왜 피해자를 직접 적시하지 못했을까?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간접적인 피해를 드려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과를 하는 거라면 김성환 씨 사과합니다 하는 것하고 저 그쪽한테 사과합니다라는 건 엄연히 다른데. 그렇죠. 어차피 하는 거였다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확실하게 할 있었어야 필요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당사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는 거군요. 자고로 사과의 기본 3요소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첫째,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예. 둘째,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사과해야 한다. 그렇죠. 셋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 조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 삼박자입니다. 그런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 글자를 센 누리꾼이 있는데요. 사과하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잖아요. 입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의제기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 물론이죠. 같은데요.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그동안 안철수 전 후보가 빨리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안 전 대표는 사건 발생 16일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 외부 영입 1호로 자신이 직접 데려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뒤에야 마치 떠밀리듯이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거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란 말이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탄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다. 네. 정의당은 시기와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가장 비참한 사례가 있는데요. 누구 사례입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세 번의 사과할 기회를 놓쳐서 결국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1차 대국민 사과가 이제 10월 25일 날 나왔는데. 그렇죠. 태블릿 PC가 공개되고 난 직후에 이제 1차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이때 제대로 사과만 했어도 민심이 그렇게까지 폭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129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 정족수 3분의 2를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박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결국 국민의 민심에 불을 질렀고 그거에 떠밀려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사과는 타이밍인데 너무 늦은 건 아니냐.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인터넷 SNS에서 화제가 된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바로 당사자였습니다. 아, 당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 안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 왜 당사자라고 간략하게 말했느냐? 이게 설왕설래가 오갔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안 전 대표의 발언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이 단어 당사자. 이 당사자 누굽니까? 누굴까요? 이 심적 고통을 느꼈던 사람들이라면 뭐 문준용 씨라든지 혹은 뭐 그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당연한 얘기죠. 제보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심적 고통을 느꼈을 문준용 씨겠죠.